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고려의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고려의 초기 정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고려의 정치 제도가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갔느냐. 우리가 저번에 그냥 성종이 율령을 반포하고 통치체제를 율령 반포 아니죠. 그냥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거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자, 일단은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성육부입니다. 말 그대로 이성육부제도를 이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성육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저 이름만 들으면 저 이름은 일단 외워야 돼요. 이성육부제. 고려시대 때는 이성육부제로 중앙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이 이성육부는 기억을 해야 되고, 사실 이 이성육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일단 첫 번째로 중서문화성이 있어요. 중서문화성이 있고, 자, 그리고 상서성이 있어요. 상서성. 여기 조금 공간을 줘야 돼요. 자, 상서성. 자, 그러면은 이성육부에서의 이성이 지금 나왔네요. 그죠?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성입니다. 이성이고, 자, 이 상서성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육부가 있어요. 육부. 6개의 세부적인 뭔가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는 6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 이름이 뭐 이부, 병부, 호부, 뭐 형부, 예부, 공부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뭐야? 그죠? 그죠? 뭐지? 그죠? 자, 이성육부다라는 거. 이성육부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성육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자, 이걸 빠뜨리고 넘어갔네. 이성육부제는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걸까요? 중국? 맞아요. 중국? 당나라. 우리 작년에 혹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나? 당나라를? 아니요. 그 뒤에 왔었나? 그죠? 당나라가 삼성육부제를 시행을 하죠. 그거를 착안해서 고려는 이성육부제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성육부제에서 중서문화성, 이건 좀 심화된 내용이니까 보긴 보는데 이번에 그냥 한번 이해한다 이 정도로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재신과 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신과 낭사. 중서문화성은 이렇게 재신과 낭사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재신, 그러니까 그 중서문화성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재신이라는 그 관리들이 있고, 낭사라는 관리들이 있어요. 이때 재신이라는 친구들은 심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냥 이거 그냥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뭔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심의하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담당했던 게 이 재신이고요. 자, 낭사는 뭐를 담당했느냐? 언론을 담당했습니다. 언론을 담당했다.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면은 어떤 걸 또 알아볼 수 있냐면, 이 중서문화성의 수장이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의 수장이 누구냐? 문화시중이에요. 중서문화성의 그 최고봉이 문화시중이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중서문화성이라는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친구가 이제 문화시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크게 이성육부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추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추원. 자, 중추원을 보면은 이 중추원은 비서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서기관이다. 그래서 군사기밀이라던가 뭐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기관이었습니다. 비서기관.
비서를 담당했다.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중추원도 이제 추밀과 승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추원은 왕의 비서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추밀은 이 중추원의 관리 중에서 좀 높은 관직에 있는 친구들, 승선은 낮은 관직에 있는 친구들을 말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나눠진다. 이게 뒤에서 좀 이제 좀 그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사대가 있어요. 어사대. 어사대가 있는데 이 어사대는 뭐 하는 기관이냐?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에요. 관료들이 비리는 저지르지 않는지 이런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우리 이번 사회에서 배웠던 감사원의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게 어사대더라. 자,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낭사 언론기구고요. 어사대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예요. 뭔가 연결이 좀 되지 않나요? 네. 뭔가 제가 대답을 그냥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뭔가 그 친구들의 비리를 밝히고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언론을 담당하는 낭사와 비리를 감찰하는 이 어사대 이 둘을 묶어서 꼭 엿다가 써야 돼요. 얘랑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꼭 엿다 써야 되는데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대간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간이다. 그래서 이 대간은 말 그대로 언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전 언론 몰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언론기구다. 언론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간은 언론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보겠습니다. 3사가 있습니다. 3사 보면은 이제 국가재정의 회계를 담당합니다. 국가재정의 회계를 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 거두면은 얼마나 거쳤는지, 또 이제 국가에서 돈을 이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이 3사의 이야기고 3사예요. 3사 주의해야 됩니다. 3사예요. 자, 이 3사 언론기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3사는 언론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시험 범위가 조선까지 나간다면은 헷갈리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조선의 3사가 있습니다. 조선 나왔는데요. 조선까지 나간대요? 조선 이거 타요. 네? 네. 엄청 빠르네? 왜 이렇게 빠르지? 조선의 3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를 구분해야 돼요. 고려의 3사는 뭐였죠? 국가재정의 회계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다. 이 정도를 담당했다면은 조선의 3사는 언론을 담당했어요. 조선의 3사는 무조건 언론이고 고려의 3사는 무조건 국가재정, 곡식의 출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이 중앙정치제도에서 회의기구들이 있어요. 회의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의 중요정책을 설정을 할 때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이 회의기구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료와 중추원의 고위관료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료와 중추원의 고위관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뭔가 위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중추원의 고위관료 누구라 했었지? 추밀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료는 재신이에요. 이 두 친구가 만납니다. 재신과 추밀이 만나요. 재신과 추밀을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재추회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료는 뭐겠어요? 재신을 말하겠지.
중추원의 고유 완료는 추미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 회의기구의 이름은 제추회의가 되겠죠. 아, 이해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면은 이 제추회의, 이 고려시대의 회의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도병마사 한번 살펴보면은, 자, 도병마사. 지금 이름만 들어가도 뭔가 병사와 관련된, 군대와 관련된 이런 거 보이지 않나요? 자, 병자 들어가니까 병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 뭐 군사 관련 문제를 논의해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이 도병마사가 되는 겁니다. 도병마사. 자, 그리고 이 식목도감은 뭐냐면은 각종 제도와 시행 규칙을, 그러니까 도병마사는 국방에 관련된 걸 한다면 식목도감은 뭔가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해요. 그래서 각종 제도와 시행 규칙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은 도병마사는 국방과 관련된 거고 식목도감은 제도와 관련된 회의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이성육부제 자체가 당나라에서 본따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준 어떤 의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려만의 독자성이 있더라. 아, 고려만의 독자성이 있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중앙정치제도는 끝이 났습니다. 그죠? 중앙정치제도는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를 쭉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고려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서 고려를 실정해왔기에 이성육부로 고쳐서 운영을 했다. 중서문화정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은 지금 저 맨 밑에 5번 이야기하는 거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통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방행정제도를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 자, 우리가 이게 시험 전에 해가지고 이게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지방행정제도 성종 때 전국을 몇 개로 나눴지? 성종 때 지방을 12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은 고려 초기 정치 과정을 보면은 성종 때 12목을 설치해서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12목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체계화를 하면서 이 12목이 아니라 이제 5도와 양계로 나눕니다. 5도와 양계. 오도와 양계로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5도는 뭐냐면은 이제 좀 행정과 관련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행정. 양계는 이제 군사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군사와 관련된 지역이다. 그래서 국방과 관련된 지역이 양계고 5도는 행정과 관련된 지역이 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고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고려 북쪽에 여진족이 있죠. 여진족도 있고, 거란족도 있고, 말갈족도 있고, 그러니까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럼 북쪽에 뭔가 방어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북쪽에 이제 북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북계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동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와요? 외구가 있잖아요, 여기. 외구는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도 이제 이렇게 국경을 막 이렇게 칩니다. 이게 동계예요. 또 두 개의 개가 있다라고 해서 양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국방을 담당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정구역인 그런 행정구역을 뒀는데 그게 바로 양계이고 이 두 지역 말고 이 안에 5개의 도를 뒀는데 그게 바로 5도가 되는 거죠. 이 5도는 행정을 나타내더라.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5도와 양계로 나눴다.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5도는 군현을 설치하고 수령을 파견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지도 밑에다가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둘로 나눠진다 했었죠. 고려의 행정제도는 둘로 나눠지더라. 양계와 5도로 나눠진다 했었죠. 5도와 양계, 양계와 5도로 나눠지더라. 자, 양계는 어떤 행정구역이라 했지? 그죠. 군사행정구역이다. 자, 군사행정구역이다 라는 거죠. 군사행정구역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군사행정구역에는 어떤 친구들을 파견을 했냐면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병마사. 자, 병마사를 파견해. 병마사를 파견했다. 자, 우리가 병자와 관련되면은 무조건 군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병 붙여도 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자 들어가면은 병사, 국방과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마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양계 자체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뭐 전라북도, 경상북도 하는 그런 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양계에 파견한 이 친구들은 함경도 정도 되니까 함경북 도지사를 파견을 했는데 이때 당시엔 군사행정구역이니까 이제 병마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뭔가 혼선을 주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했다. 지금으로 따지선 도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5도는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일반 행정구역. 뭔가 군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이런 일반 행정구역에는 어떤 친구들을 파견했냐면 안찰사를 파견합니다. 자, 이 안찰사도 이제 조선과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안찰사. 조선에서는 전국 8도의 관찰사를 파견해요.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나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까지 나온다고 하면 안찰사, 관찰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일반 행정구역이 일반 행정구역 밑에 그게 있어요. 주군현을 뒀습니다. 주군현을 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라북도 밑에 완주군, 전주시, 고창군 이런 걸 둔 거예요. 주군현을 뒀다. 자, 그리고 이 주군현에 지금 우리 전주시장이 있는 것처럼 이 주군현 각각에 그걸 관리할 감독관들, 지방관을 파견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수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령. 그래서 수령을 파견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고려시대에 보면은 그렇게 막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도로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국가재정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령을 파견하긴 하는데 수령을 파견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령을 파견한 지역과 수령을 파견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더라. 이때 수령을 파견한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현이라고 불렀어요. 주현. 수령을 파견한 지역을 주현이라고 불렀다. 주현이라고 불렀다. 자, 그리고 수령을 파견하지 않은 지역을 우리가 속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주현과 속현이 있네요, 지금. 수령을 파견한 주현과 수령을 파견하지 않은 속현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막 지방관을 파견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주현보다는 속현이 더 많았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령을 파견하지 않은 이 속현에는 이제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누가 다스려야 되겠어요? 다스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방의 실질적인 향토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들이 다스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향리들이 다스렸대요. 그래서 이 향리들은 이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다.
혹시 역사 드라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네. 그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이제 혹시 킹덤 봤어요? 킹덤? 네. 킹덤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네. 아, 그거 봤으면 이제 그 처음 나오면은 경상도 지방인가? 그 사또가 있잖아요. 네. 그 처음에 막 아직 좀비 때 안 일어났을 때 막 사또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막 그 옆에 막 그 사또가 있는데 그 옆에서 막 쫑알쫑알 거리는 애 있잖아요. 네. 걔 이방이라고 불러요. 이방. 이방. 이방 옆에서 이제 이 수령을 보조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향이에요. 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령이 파견된 주연이라면 이 향리들, 이 이방이나 막 이런 친구들은 이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수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리가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드라마를 아주 잘 봤어요. 그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드라마도 요즘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려에서 또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고려에서 또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특수행정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행정구역. 자, 이 특수행정구역 이 세 친구는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향부곡소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향부곡소라고 불리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특수행정구역. 자, 그러면은 이 특수행정구역이 있다고 하니까 이 향부곡소에 뭔가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좋게 대우해주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둘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를?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부곡소라는 이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이 특수행정구역의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정도 보면은 이제 지방행정제도는 다 왔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지방행정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군사제도도 한번 보죠. 군사제도. 그래도 나라가 있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게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중앙군으로 9서단, 지방군으로 10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 고려에서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고려의 중앙군은 2군육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조선까지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드리겠다. 네, 건드리겠네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지방군으로 두 개가 쪼개지게 돼요. 지방군으로 둘이 쪼개지더라. 지금 뭐와 뭐로 나눠지게 되냐면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거를 색깔 표시를 합시다. 자, 주현군, 주진군. 자, 그러면은 이 주현군과 주진군은 왜 나눠놨을까요? 지금 지방행정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배치되는 데가 다른 거예요. 주현군은 어디에 배치될 것 같아요, 지금? 주현군. 얘가 5도에 배치가 돼요. 5도에 군사방위를 하더라. 자, 그럼 주진군은 당연히 어디에 군사방위를 하겠어요? 양계에 주둔을 하겠죠. 양계에 주둔을 했다. 양계에 주둔을 하게 되고 양계에 주둔을 했으니까 결국에 국경을 경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국경을 경비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주진군. 뭔가 진영의 느낌이 나죠. 뭔가 막 진지를 쌓고 싸워야 되는 막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진영. 그러니까 이제 양계에 주둔을 해야 되겠죠. 이런 진영 잘 쌓는 이런 친구들이 국경에서 잘 버텨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이 드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잘하나요? 아니요. 그래요?
어떻게 배웠는데 이게 맨날 실패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 쪽으로 오면은 이제 교육제도와 관리등용제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중앙교육기관과 지방교육기관이 나눠져 있죠.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은 고려의 중앙교육기관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막 계속 중요했잖아요. 그 유아교육기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발해랑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국자가 발해는 뭐였지? 발해는 주자감이 있었어요. 네. 발해 주자감. 그래서 보면은 이 고려시대의 중앙교육기관 국자감은 최고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최고교육기관입니다. 고려 최고교육기관이 이 국자감이 되더라라는 거,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방을 보면은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향교. 향교. 근데 이거 신기한 게 있는데, 고려시대 때도 지금 학원이 있었던 거 혹시 아나요? 고려시대 때도 학원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사학이라고 크게 싸잡아서 사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뭐 인강 사이트 알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뭐 메가스터디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메가스터디, 이투스 아직 모르나?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다 알게 될 텐데 이런 유명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명한 그 인강 사이트 같은 그런 유명한 사립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사학 12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립 학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성균관에 보내기 위한 이런 학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여러분 선생님들이 좀 더 깊게 나간다면 최충의 구제학당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거기까지는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제도는 다 봤어요. 교육제도는 다 봤으니까 이제 뭘 봐야겠어요? 관리등용제도를 봐야 되겠죠. 자, 관리등용제도를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리등용제도,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광종 때 뭐를 실시했지?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뭐를 받아들였어요? 관리등용 광종 때 뭐를 실시했지?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제를 실시했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과거제가 크게 셋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밑에 뭐 자리가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과거제 한번 보면은 크게 셋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문관을 뽑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기술관을 뽑는 그런 과거제가 있고요. 또 이제 불교 행정을 담당하는 승려를 선발한다.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불교 행정 담당 승려 선발. 이런 그죠. 승려를 선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승려를 선발해서 뭐 승계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승려에게 뭔가 관직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과목들이 있어요. 문관을 뽑는 과거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과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문과가 최고예요. 문과가 최고예요. 제가 근데 이거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술관, 과학자 이런 애들이요. 과학 다루고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가 어때요? 문과, 저는 말하잖아요. 문과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거 어때요, 얘네들? 어떤 것 같아, 얘네들? 너무 잡스럽잖아. 너무 잡스러워. 잡과요. 잘 배웠죠, 그죠?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그죠? 아주 잡스러워. 문과가 세상의 중심인데 무슨 과학을 하는 거야, 그죠? 자, 잡스러운 과학. 그러니까 잡과를 통해서 기술관을 뽑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불교 행정을 담당하는 승려를 선발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과겠어요, 이거는? 승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근데 고려는 이런 식으로 과거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선발하기도 했지만 좀 어둠의 경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경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의 경로. 그러니까 이 과거제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좀 정정당당하게 관리가 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과거를 통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음서를 통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서제도라는 게 있다. 음서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관직을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서입니다. 그늘 음자를 쓰는 거예요. 완전 음지에 있는 방법으로 관리에 등용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음서제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공무원을, 저희 고위 공무원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끌어다가 이제 공무원 앉혀버리고 이런 거죠. 그죠? 공무원 시험 안 보고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음서제도. 좀 관직이 낮아도 이 음서제도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관직이 높은 사람들의 자제들만 이 음서제도를 쓸 수 있었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음서제도 어떤 애들만 쓸 수 있었느냐? 왕족이라던가, 뭐 공신이라던가, 그죠? 뭐 5품 이상의 관리,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위 관료들만 자기의 아들을 과거 시험에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로 앉혀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늘 음자를 써가지고 음서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음서제도, 그러니까 뭔가 과거제만으로 뭔가 시험을 등용하고 관리를 등용했다면 뭔가 좀 근대적인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귀족적인 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과거제로만 합격을 한다면. 근데 이런 음서제도라는 이 제도 자체만으로 고려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서제도,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가면 이 음서제도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음서제도가 이제 고려 관료체제의 귀족적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서제도가 뭔지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음서제도의 이름을 쓸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빈칸이 좀 뚫려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면은 뭐 제술과 명경과 이게 이제 문과입니다. 문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문과가 우선시되던 시대여서 지금은 과학 중심이지만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지금 과학 중심이지만 이때는 문과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문과가 가장 높은 관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문과로 인해서 문관이 되는 거였고, 자, 그럼 두 번째 친구들 뭐를 통해서 문과가 되는 걸까요? 문과는 이제 고위 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직이에요. 근데 시험을 안 보고 가네. 그죠? 이 음서제도입니다. 음서를 통해서 문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술관은 뭐예요? 기술관. 잡과. 너무 잘 기억했어. 잡과. 왜 잡과야? 이 기술관이 잡스럽잖아요. 잡과예요. 잡과. 혹시 뭐 가족분들 중에 과학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없죠? 없죠? 다행이다. 그죠? 다행이에요. 그죠? 잡과예요. 잡과. 잡스러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거 뭘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은 승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고려 쪽을 한번 펴봅시다. 네, 지금 책이 밑에 있어서 자, 풀고 있으면 제가 내려갔다 올게요. 자, 그 뒤쪽.
여기.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이 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